자, 이번 문제 이제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A, B, C, D란 4개의 과목이 있고요. 그 과목마다 학습하는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이제 5일이겠죠. 5일 동안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합쳐서 총 7시간이 되어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이 다 있는 시간을 이제 쪼개겠죠. 5개로. 자, 시간을 쪼갠 후에 그 다음에 어떤 날에 몇 시간을 공부할까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시간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자, 이런 걸 이제 고민하면 이제 간단히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 문제는 역시 이제 고2 3등급 이상 정도 수준의 학생이면 사실은 이제 크게 복잡한 계산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통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설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건지를 정해놓고 나서 단계별로 모두 구한 후 그것을 곱의 법칙에 의해서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사용해야 할 부분은 이제 얘네들을 총 어떻게 이제 7시간을 어떻게 매일 이제 분리를 하느냐, 즉 시간을 7시간을 5개로 분할하는, 그렇다고 해서 뭐 분할의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두 번째는 날마다, 그러니까 5일 중에서 어떤 날마다 공부해야 할 학습 시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학습 시간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총 3가지로 분리해서 각각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3분을 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7시간으로 이제 5개를 분할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분할하는 방법이 한솔 선생님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3. 자, 이것과 또 뭐가 있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자, 이렇게 이제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5개를 이제 쪼갠 후에, 자, 이 과정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날을 연결할 건지, 자, 그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일이 있습니다. 5일이 있는데, 자, 5일이,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자, 그리고 다섯째 날.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이 5일 중에서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3일을 쓸 날이 이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날을 정하자. 이게 이제 5가지 경우가 될 겁니다. 5가지 경우가 되고, 그렇다면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 중에서 3일은 1시간을 공부하고요. 2일은 2시간을 공부하기 때문에 5개의 날 중에서 하루를 공부할 3개의 날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3이라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렇다면 이 시간마다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냐, 이제 과목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목은 만약 1시간을 공부하겠다라고 한다면 1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A 과목을 선택하거나 또는 B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2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자, 이때 2시간을 공부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B만 C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와 B를 같이 공부할 수도 있겠죠. 자, 역시 2가지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단 같은 날 학습하는 과목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A와 B, B와 A는 같은 경우로 보고, 그래서 2가지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3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D만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자, 나머지 3시간을 쪼개서 공부할 수도 있거든요. A를 공부하고 C를 공부하겠다. 자, 또는 B를 공부하고 C를 공부하겠다. 자, 이렇게 총 3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부분은, 자, 여기서 같은 과목을 하루에 2번 이상 학습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A, B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은 이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자, 그렇다면 자, 만약 요 순서대로 공부하겠다라고 결정했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이 경우겠죠. 자, 따라서 1에서 들어갈 과목은
어차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고 그 다음에 3시간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3가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2의 4승 곱하기 3. 자, 이와 같이 곱의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만약 이와 같이 배열을 했다고 한다면 역시 1시간짜리는 2가지가 있습니다. 2의 3승입니다. 자, 그리고 2시간은 이와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2의 2. 왼쪽 거예요. 왼쪽. 자, 2의 제곱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면 자, 240까지 나오죠. 240까지 그리고 320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다 합쳐서 560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실 3등급에 맞춰서 3등급 학생들도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통 공부할 때 조금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나온 조건에서 이제 살짝 문제를 바꿔서 만약 같은 과목을 하루에 2번 이상 학습할 수도 있고 같은 날 학습하는 과목의 순서도 고려한다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제 문제를 좀 변형해서 내서 다시 한번 이 전체를 똑같은 문제를 다시 보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살짝 변형해서 주면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